김진일 씨 앞으로 모시고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변화하고 있는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이 뭔가 전체적인 인상은 아직까지는 뭔가 정돈이 안 된 듯한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야? 뭔가 일관된 메시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참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 역사적 참패 이후에 용산의 움직임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요. 점수를 주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빵점이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표현대 그거 하는 거예요. 네.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예, 아. 2점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쨌든 이제는 좀 정돈이 돼가고 있다. 돼가고 있다. 예, 드디어 이제 패배 2주가 거의 다 됐죠. 예. 예, 그 2주 만에 거의 이제 정리가 좀 돼가는 분위기다라는 거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한 달 정도 갈 줄 알았어요. 이 분위기가 혼란이. 근데 2주 만에 수습하다니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월하다. 예. 탁월하다 2점. 예. 수행평가에서 보통 5점 만점에 2점을 받으면 제출은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너 있구나. 우리 반에 있다. 수업에 왔다. 이런 정도 점수인데. 그 사건을 덮은 정부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의혹으로 의혹을 덮고 사건으로 사건을 덮었다라면은 여기는 하마평을 덮었어요. 그 하마평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마평이 나왔어. 여러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고 그 하마평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웅장한 이름들이 번원이 되고 있는데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그 와중에 전국을 흔든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 박영선 총리설과 네. 양정철 그 비서실장설. 근데 오늘 뭐 비서실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양정철 비서실장설은 깨졌습니다만 예. 근데 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의 그리고 또 핵심 친문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 이 이름이 나왔던 상황 이유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게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 뭐 검토가 안 됐다고 보기가 힘들죠. 검토가 안 됐다고 보기가 힘든 게 그거를 이제 YTN하고 TV조선이 단독을 했는데 TV조선이 5시 26분에 하고요. YTN이 6시 40분 정도 했습니다. 오전이죠? 예, 오전 새벽에 보통 했으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전화를 하는 시간이 이때죠. 예, 전화를 할 때 이때인데 그러면은 특정 라인이 본인이 잘 아는 취재원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TV조선과 YTN이라는 그 두 매체에 주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TV조선 출신과 YTN 출신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용산에 있죠 지금. 네. 네, 제가 또 고소당할 것 같아서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K와 L이 있습니다. K와 L. K와 L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강신업 변호사,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네. 이분과 더 한 명을 더해서 간신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고발을 하려면 강신업을 해라. 나를 하지 말고. 강신업이 지칭한 간신 3인방 중에 2명이다. 2명으로 추정이 추정이 된다. 된다. 언론들이 그렇게 주로 뭐 장성철 소장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고발은 그쪽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난맥상을 보이는 거다. 근데 여기가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친분 관계들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비공식 라인. 그래서 조중동이 사설로 모두 비선 라인 아니면 비공식 라인이라는 표현을 그날 아침에 다 썼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난맥상을 보여줬다. 인사 난맥상. 왜냐하면 그 예. 이름들이 흘러나오고 나서 바로 오전에 대변인실이 그걸 정정하는 일일까? 예를 들면 대변인실 공식 라인인데 기자들과 상대하는 아니다. 부정하는 이런 일이 오전 사이에 있었죠. 오전 8시 52분에 대변인실이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9시도 되기 전에 얼마나 헐레벌떡 지금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 또 오후에는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한 거 맞다라는 또 익명 고위 관계자 말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박영선 장관이 뭐 알쏭달쏭한 글을 SNS에 얘기를 했죠. 올리기도 했는데 예, 이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마주오는 두 열차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협치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박영선 장관은 지금은 협치가 안 되니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도로 했지만은 마음은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모든 카드를 써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한 번씩 툭툭툭 다 던져봤다라는 거. 이거에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제 누가 돼도 놀랍지 않아. 이제 놀랍지 않다. 누가 돼도 놀랍지 않고 오늘 실제 놀라지 않았어. 놀라지 않았어. 정진석이라는 좀 약간 올드한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지. 네. 왜 그러냐? 자, 이름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자, 비서실장 하마평 누굽니까? 장재원, 장재원. 윤핵관 오브 윤핵관이죠. 자, 여기에
누구야? 또. 이동관. 예. 네. 여기 역시 예. 예. 윤핵관. 여기에 이정현. 제가 이정현 하면서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와를 부른 그 이정현이 아닙니다. 네. 많이 잊혀진 이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이거 아니라고 네, 네. 이거 아니라고. 자, 여기에 이제 누구냐? 여기에 정진석이 온 거예요. 네. 자, 부등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락부장한테 내가 물어볼게. 네. 장재원이나 정진석이나. 정진석. 정진석이나? 정말? 정말이야? 네. 이동관이나 정진석이나. 정진석. 정진석. 와. 이정현이나 정진석이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네. 자, 김한길이나 정진석이나. 정진석. 정진석. 적임자네. 적임자네. 최고네. 고르고 골랐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난 거야. 이거는 다 도약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였지. 그러니까 무릎을 굽힌 거였지. 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기대치가 장재원 정도로 이제 된 거야. 거기서 그럼 이정현 전 의원은 왜 갑자기 이름이 나오자마자 SNS 다 닫고 이랬습니까? 그건 보통 이제 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인데. 설렜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호남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진짜 설레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설레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정진석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저는 이 부등호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차라리 장재원이 나을 수도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재원이 되면 근데 윤핵관 오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데 여론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돌고 돌아 윤핵관이냐 또 윤핵관이냐 윤핵관으로 무슨 소통을 하냐. 정진석 의원은 윤핵관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가 좀 더 간신배 같은 이미 죄송합니다. 뭘 세간에서 평가하기에 네, 이 발언은 한겨레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겨레 사주를 받았으니 저를 고발하지 마시고 한겨레를 고발하십시오. 예. 간신배 같은 이미지가 좀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정진석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은 이분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쫙 쭉쭉 짚어볼까요? 일단은 야당 빼놓고 여당 내에서의 논란이 있어요. 김웅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이준석 대표가 갔을 때 가장 먼저 저격을 했던 게 누구야? 정진석, 장재원 두 사람이야. 육모방망이 꺼내 들고 뭐 얘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국민의힘의 분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하자면 대표를 찍어내는 거에 대한. 예, 그리고 대선 경선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거에 이제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장모 10원 한 장 남한테 뭐 받은 적 없다? 손에 끼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발언을. 사실상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잖아요.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때 그 옆에서 항상 쫙 붙어 다녔어요. 자, 뭐 이준석이 얘기하면은 박수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 김기현 대표가 그 오송이었나 그때 수해난 지역에 갔었거든요. 충청도 쪽에. 그때 정진석 의원이 옆에 수행하면서 뭐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자 박수. 지금 사람들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박수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권력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권력 지향적인 거를 굉장히 잘하신다. 장재원이랑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논란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야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그렇죠. 지금 1심에서 징역 6개월 받았어요.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미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협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당하고도 안 좋아. 여당 내에서도 안 좋아. 다 안 좋아. 그리고 이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조어를 하나 만들어내셨죠. 유명한 말이에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참칭보수. 자, 이거를 아카 장성철.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장성철이는 왜 저렇게 보수 패널로 나와가지고 지금 왜 욕을 하고 있나? 왜 정부 욕을 하고 있지? 야, 쟤는 참칭 보수잖아. 진짜 보수와 참칭 보수를 갈라치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뭐 리스트를 만드는 각 그 언론사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쫙 공문 보내고 이분이 그거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언론이 어떻게 되겠어? 오늘 기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언론계 우리 후배님들 잘 부탁한다고. 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84년도 입사해서 한 15년 정도 있었어요.
이거 기자시잖아요. 네. 기자들이 제 정치부 정치인들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네 선배인데. 내가 내 선배인데 어쩌라고 선배라서 꼭 그 얘기는 야 니들 기사를 이딴 식으로 쓰지 마. 요즘 애들 요즘 기자들은 이게 딱 깔려 있다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야. 정무 감각 없어. 아. 정말로 장지원보다 나을까? 아. 장재원은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김한 기자 우리가 요 방송 전에 딱 얘기했잖아요. 김성태 의원 찾아갔을 때 네. 인간 자체가 김한은 편향됐다고 그 김성태 의원이 얘기하니까 옆에서 장재원 의원이 김 기자 이리 와. 정부 감각이 있다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강대적으로.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되게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근데 왜 고르고 골라서 여러 하마평을 딛고 좀 약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인사 기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정진석이었습니까? 정진석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죽기 전에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 대통령이 안 바뀌었다는 시그널이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름하고 듣다 보면은 약간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지. 정진석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잖아, 진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뀔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물을 막 흐려놓고 딱 한 거다. 이 정도면은 3급수에 사는 이 정도 물고기는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1급수로 만들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막 4급수에 사는 애들 막 먼저 보여주고 야 이건 3급수에서 먼저 왔어 이런 그림이다.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이 보수 언론이 그나마 평가해주고 있는 건 이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질문을 2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이 뭐 1년 6개월 만이다. 다시 소통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좀 낯뜨거운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생존에 계신 거를 확인한 게 굉장히 큰 수확이다 일단은. 수확이다. 예. 그리고 용산에만 이게 아니라 관저에만 계시. 요즘 뭐 관저 정치 중앙일보가 맨날 써요. 매일같이 쓰고 있어. 관저 정치가 문제다. 넌지시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배후 조종하는 거 아니냐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독립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셨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요.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해도 높은 점수 줘야 되는 겁니까? 기대치가 낮잖아. 이게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아. 기대치가 바닥이라면은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거. 이게 도어 스태핑 마지막으로 한 게 아마 1년 6개월 전이고요, 네.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늘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얘기를 주로 많이 듣겠다. 경청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걸 보니까 협상에 조금 난항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거를 의제로 올리고 형식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더 주목했던 거는 그 앞에 있었던 그 질문이에요. 이제 쇄신 국정 방향을 쇄신하냐 뭐 이런 유의 거거든요. 변화하겠느냐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선일보 일면에 대해서 정치하겠다 이거에 보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옳은데 홍보를 잘못했다 이렇게 소통을 잘못했다. 더 그거에 신경 쓰겠다. 예,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결국 홍보를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즉슨 국정 방향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잘못하는 거는 김은혜 수석이 잘못했던 거예요. 설득을 못한 거는 본인이 못한 것도 있지만은 수석들과 장관들이 못한 거예요. 또 훈계를 하신 거지. 쟤들이 문제야. 쟤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을 못 해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국정 방향을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대통령은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왜 쓴소리를 그렇게 못하냐. 다들 어쨌든 다 뭐 식견과 전문성과 이게 있는 분들인데 그랬더니 언론 보도된 워딩 그대로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듣는 수준의 욕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한 번도 뭐 50평생, 60평생 살면서 내 들어보지도 못했던 욕을 먹는다는 어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경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경로의 수준이 들어보지 못하는 수준의 욕이다. 나 근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확 들더라고요. 기다리는데. 근데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근데 이미 여러 차례 비스무리한 게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거친 연사를 쓴다 뭐 과거 얘기를 했고 여러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저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다 풀면은 또 고발당 고소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하겠는데 어쨌든 거의 쌍욕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체가 그 예정이신 이관섭, 뭐 한호섭, 뭐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개혁안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아니라 저기 관저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방금 얘기했던 그런 수준의 얘기를 듣고 쫓겨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장성철이 얘기했다. 모든 걸 지금 참칭 보수에게 미루고 있는 예, 참칭 편향. 데스매치. 예. 정진석 대 장성철. 요 구도로 가는 게 그걸로 맞다. 가세요. 예. 타칭 편향.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이 사실은 문제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참모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 이건 대통령이 문제인데 아직 확실하게 변화의 시그널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변하실지 좀 욕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욕을 진짜 잘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저요. 아. 저를 중용하시라. 어떤 욕을 하셔도 굉장히 마인드가 강한 어떤 고소고발, 어떤 징계 다 내려도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다. 인류다. 인류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김재일 선생님을 용산에서 중용하시길 말씀드리며 요 얘기가 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의 핵심적인 게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근데 오늘 정무수석이 발표되면서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깼다 용산이.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을 진지하게 만날 의지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있고, 이쪽에서는 새로운 수석이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수제 회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평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봤어요. 오늘 왜냐면은 이제 내일은 루마니아 대통령이었나요? 저기 그 정상회담이 네.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에 가야 되니까 예, 대장동 재판이 수목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주 못 한다. 이게 좁혀지지가 않을 거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과 어떤 대해서. 것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좁혀지지가 않습니까? 다요. 존재 자체? 네, 존재 자체가 범죄자다 이런 시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 형식과 의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제부터 얘기하면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 정무적인 현안들,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안 양곡관리법, 뭐 기타 등등 뭐 법안들 쫙 있잖아요.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거는 정말로 이게 영수회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수회담은 어떤 합의문 같은 게 나오죠. 그 양쪽이 같이 발표를 하죠. 뭐는 언제까지 협력해서 처리하기로 한다. 그 야당은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국책 사업 하나를 같이 도와주기로 한다. 그 다음에 야당이 요구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협의로 넘기고 뭐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합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제가 그나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의정협의체. 의정협의체에 뭐 국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는 좀 장기 과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민주당이 중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끼일 수 있게 요런 거 하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와 관련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 이거는 뭐 합의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요 정도 얘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제일 주목하는 건 전국민 25만 원 지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고, 오늘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국민 25만 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지난 18일이었나요? 16일이었고 16일에 그 국무회 모두 발언. 하여간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그때 모두 발언 때 퍼퓰리즘 얘기 엄청 하는 마약 같은 포퓰리즘을 얘기했어요. 지금 25만 원을 준다는 거는 전 국민에게 마약을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약 청정 국가를 지금 투성이로 만들겠다라는 마약 특별 단속도 엄청 대대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합의를 할 것이냐, 서로의 이견만 확인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최상병 특검 받고 김건희 저희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만 마약 같은 지원금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민주당도 접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얘기할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사랑꾼이다. 기억하십니까? 앞에 그거 하나 붙여주세요.
참 사랑꾼. 참 사랑꾼인데 그러면 우리 오락부장 네. 자 물어볼게요. 진심만은 말씀하세요. 네. 와이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합니다. 와이프 구속되는 거 원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 네. 참사랑꾼이네. 이분은 참사랑꾼이라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아, 최상병 특검도 안 된다. 최상병 특검도 안 되지. 그거는 본인이 위험한. 그거는 김건희 여사랑 상관없지. 근데 본인을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 네. 그분은 자기애도 강하신 분이고 남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와이프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참 사랑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김건희 특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타 강사 김준일 네. 쌤의 결론을 얘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비서실장 임명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걸로 여론의 애드벌론을 띄워놨지만 이 영수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해서 수용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사실상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192석에 거야 이제 5월 달부터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딜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정진석이라는 인물이 네. 필요했던 거죠. 정진석. 자, 왜 장제원, 이동관, 이정현, 뭐 김한계 등등등에서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이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뭘까요? 이분은 국민의힘에서 5선을 했고요. 네. 가장 정치적 위상이 당내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아, 이번에 선거에서는 지긴 했지만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은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두 번을 박수현 네. 후보한테 이겼던 분이고 여러모로 비대위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분이. 그렇죠.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민의힘 네. 안에서는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 전에 원내대표도 하고 예전 이명박 시절에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게 당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왜 정진석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장제원이 아니고 이동관이 아니고 이정현이 아니고 김한길이 아니고 왜 정진석이냐. 이거는 당 장악력을 놓치지 않겠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가장 위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이끌어낸 건 뭐예요?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보수가 확 빠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네. 거예요. 지난주 이제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대통령 긍정 평가가 23%였는데 무려 10 예. 이게 11%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11. 1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진 거냐? 34%에서 23으로. 23%. 자, 23은 최저예요. 네. 최저인 게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하고 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그때 24 찍었거든요. 그때 네. 그거보다 더 낮은 거야. 맞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라고 어디가 많이 빠졌냐? 보수층이 많이. 왜냐하면 뭐 진보 중도는 이미 다 빠져 있으니까 보수가 많이 빠졌다면 60대 이상 다 빠졌어. 무슨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는 탄핵의 기시감이 드는 거야. 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20% 초반대를 기록했었죠. 그때도 네. 보수층이 쫙 빠지면서 위기감이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를 한번 반추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당을 장악해야 된다. 장악 혹시 혹은 그립감을 강화해야 돼요. 그립감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탄핵이 벌어진다. 탄핵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200석이 많은 넘어갈 수 일들이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양반이 이 중에서는 정진석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자, 않을까요? 그 시각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동훈이에게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아파갖고 지금 밥 먹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23%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일단 탈출한 겁니까? 나는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두 사람, 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더 나쁘다. 많이 나쁘다. 우리 알려진 거 알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여러 아쉬운 점들을 네. 상당히 토로를 했다라고 해요. 그 아쉬운 점이 생각보다 셌다. 윤석열에게 아쉬운 점. 예, 뭐 정부와 네. 저 용산과 대통령을 포함해서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왔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갔잖아요. 네. 자, 거절했잖아요. 네. 자, 내가 김한한테 물어볼게. 네. 너
다 너래. 우리 오락부자. 네. 내일 모레 우리 네. 점심 먹자. 네. 몸이 아파도 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괜찮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진짜. 네. 사주면은 원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무슨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정말로 나는 발가락 부러져도 누가 술 사준다고 하면 달려간다고 지금 철심 받고도 6가지 술 먹으러 가고. 여수도 갔다 오고 할 거 다 한다고 네. 정말로 몸이 아파서일까? 탈출은 지능순 내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은 사실은 반윤 비윤 포지션에 가져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답이 어렵다.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혼자 거꾸로 가시는 분이 있지. 홍준표. 이분은 정말로 고목 같은 분이야. 홍준표 이분은 당을 진짜 40년 이상 지키신 정말로 거물 정치인이고 나 같은 사람을 삼류 평론가가 얘기하는 잡설을 닥쳐라 이렇게 오늘 또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분이야. 글래스홍이야 별명이. 글래스홍.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너무 그럽니까? 투명해서. 모든 거에. 모든 게 투명하게 보여 이분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 글래스홍. 저기 동훈이가 있을 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동훈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내가 지금 딱 해갖고 쫙 가서 이렇게 갈까? 아니 좋은 노래 맞는 말도 1절, 2절까지는 듣겠는데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투명하신 분이라고. 네. 그러면 지금 김준일 선생님 보기에 윤석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일부 언론의 평가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된 겁니까? 건넌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3년 남았는데 우리가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 중에 흔히 하는 얘기로 누구 되게는 못하지만 누구 안 되게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는데 가만두고 봅니까? 저 성정에?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역량이죠. 이분은 사실은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청문회 때 이제 말을 좀 잘해서 잘 민주당의 어눌한 질문들을 잘 받아쳐가지고 법사위에서 좀 인기가 있었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물론 뭐 이민청 같은 것도 막 생각해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높이 평가하는 분인데 정치력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다. 비대위원장은 추대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준 거예요. 그냥 본인이 홀로서기를 하면은 누구랑 싸워야 돼?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홍준표랑 좀 싸우고 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여기랑 싸워서 본인의 정치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대놓고 싸우는 거는 보수가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줄을 잘 타면서 본인의 차별화를 하고 임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분이 부족한 게 되게 많잖아요. 검사 빼는 거 하나도 안 해봤잖아요. 검사라면 지긋지긋하거든 지금. 그거를 어떻게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뭐 동네 마을 변호사라도 좀 해보라고.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둘러 얘기한 건데 본인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면은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약속을 깐 거는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보수들이 보기엔 이거 한동훈 배신하려고 자기 정치 하려고 그런다더니 진짜네. 밥도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정말로 그거를 배신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 계속 배신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강고한 팬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 민주당 계열에서 배신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지도자를 배신했다. 쟤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국힘에서는 다 암투예요. 권력 투쟁 이거 암투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는 대부분. 그게 유승민 의원만 유일하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박근혜라는 유니크한 대통령 때문이지 이미 이거는 홍준표랑도 권력 다툼 여기도 권력 암투로 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물론 뭐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배신자 프레임에 그렇게 유승민 의원처럼 갇히기는 쉽지 않다. 예.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거는 근데 입증해내야 돼. 본인의 정치력을 입증해내야 될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짜 내가 변했다, 나 달라졌어요 라고 하려면 딱 하나 이걸 해라. 그러면 뭐를 하라고 욕먹을 준비가 돼 있는 김준일 쌤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를 중용하십시오. 김준일을 중용해라. 김준일을 중용하면은 정말로 야 깜짝 놀라요.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본인은 무슨 급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수석급입니까?
아니면 뭐 행정관급입니까?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 하겠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자리에 노렸는데 이미 이 자리에서 차가지고 차지해서. 이 자리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수석 정도 수석. 좀 아쉽지만 수석 정도라면은 제가 안타깝게도 이 방송 좀 전에 홍부석도 임명이 돼갖고 지금 어떤 수석이 적당할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열강해 주신 김준희 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